자, JLPT는 총 4파트를 공부하셔야 되죠. 바로 문자어휘, 문법, 독해, 청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부해야 하는 파트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각 파트별로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 문자 어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어도 한자권 나라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고서 내가 일본어를 잘한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외워야 할 한자도 너무 많고 하나의 한자에 훈독과 음독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외워야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좀 편안하게 쉽게 외울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해당 한자의 한국어 뜻과 한국어 음을 먼저 숙지를 하신 후에 그 한자에서 파생이 되는 단어를 외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움직일 동자라는 한자가 있죠. 자, 움직일 동자는 뜻이 움직이다. 그리고 음이 동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읽는 훈독은 바로 우곡구. 그리고 동이라고 하는 음독은 노라고 읽죠. 그리고 노라고 읽히는 한자 중에서는 감동의 간도라든가 또는 운동의 운도라는 한자가 있듯이 이렇게 하나의 한자에서 파생이 되는 단어를 묶어서 외워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도 좀 많죠. 근데 이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은 똑같은 음독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음독의 규칙을 찾아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로 상자도 있고 생각할 상자도 있습니다. 근데 두 한자는요, 똑같이 서로 상자라는 한자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말에 똑같이 상이라고 읽고 음독도 똑같이 소라고 읽어요. 그런데 두 개의 한자를 보시면 생각할 상자 같은 경우는 서로 상자가 위에 있고 마음 심자가 아래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으로 생각한다 라는 의미에서 생각할 상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시면서 한자를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요. 보통 학생분들이 한자를 외우실 때 그냥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손으로 써서만 외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꼭 한 가지를 추가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는 연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어는 자음과 단음, 그 다음 청음, 타금, 반타금, 그리고 초금의 유무에 따라서 한자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내 귀를 통해서 그 발음을 들어보시면 이게 나중에는 청해 공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많이 외우시게 되면 내가 외운 한자의 수가 누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모르는 한자의 조합이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한자를 읽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어서 문법 파트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본기는 N3를 말하고요. 보통 여러분들은 나는 N2 시험 보니까 N2 문법만 외우면 되지. 나는 N1 시험 보니까 N1 문법만 공부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그 각각의 문법 표현에 나오는 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문의 해석이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 기본기가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N3의 문법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동, 사역, 사역, 수동, 존경, 겸양 그리고 부탁 표현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후에 윗급수로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N1과 N2 같은 경우는 문법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문법 표현들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묶어서 외워주시고요. 거기에 딸려있는 예문들을 정확하게 한국어로 해석하실 수 있는 연습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독해 파트는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독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의 키워드는 바로 어휘와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국어로 된 지문도 좀 많이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N1 같은 경우는 일본 신문 칼럼을 검색하셔서 필사를 하시면서 한국어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독해 문제를 푸실 때는 내 생각은 배제하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필자의 의도 파악에 집중해서 글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청해는 학습 시간에 비해서 가장 더디게 실력이 향상이 되는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청해는 꾸준히 많이 듣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그냥 문제만 풀고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나머지 3개가 왜 오답인지 이유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보면서라도 좋으니까 음원을 틀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따라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 모르는 단어는 꼭 한 번씩 써보시면서 정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해 같은 경우는 시험 유형의 문제만 풀다 보면 좀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뉴스 같은 거를 반복 청취하시면서 내가 공부했던 단어나 내가 공부했던 문법 표현들이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공부한 보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대화 과정을,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청해 문제를 푸는 과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는 것도 청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JLPT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셨지만 조금 생각을 전환하셔서 내 일본어의 근본적인 실력을 높인다, 내 일본어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능동적이고 능률적이고 그리고 즐겁게 JLPT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